party before the court concern, 이 당사자에 관한 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관심이냐면, 자, power appointment. 자, 재산 분배 권한 자체는, 자, 뭐예요? testamentary였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intervivos냐, testamentary에 따라 틀려요. 자, power appointment라는 게 intervivos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눈 보면서 자식들한테 분배한 끝인데, 파워 어포인먼트가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유언장이 있어버리면 이제 결국은 테스트먼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다 법에 따라서는 무효다 라는 거죠. 1955년도 1월 14일 날 명령 판결에 보면 법원에 40만 달러는 자 유언장이 한 자녀 조항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대로 40만 불이 그대로 유언에 따라서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판시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만 달러가 레시드리 크로저한테 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원 40만 달러 이게 나눠서 받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적어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다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명령이 있기 전에 법원에 소위 관리인, 유언 관리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선언적 판결을 좀 내려달라. 그죠? 자, 델라웨어 쪽에다 한 거죠. 자, 이건 선언적 판결은 뭘까요? 무효다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보통. 결국은 신탁 재산에 대해 참가할 권한 있는, 자를 결정해달라고. 그죠? 그 주에. 그 다음에, 윈저와 세브로 포인트의 수익자죠. 수익자의 소위 부각을 더 첨부를 주의하고, 이 당사자들이 뭐예요? essentially same. 한마디로 프로이다 소송과 이제 거의 구체적으로 같았어요. 실체적으로. non-resident defendant, 소위 이제 뭐 신탁회사들이죠. 이런 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레지스템이에요. 등기 우편물로 이제 통지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탁회사,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 수익자, 레가티 수익자, 캐서린과 데클라 빼놓고 결국은 소송에 참가하게 됐죠. 캐서린, 데클라가 이제 빠졌네요. After Florida Court enjoined Executive Hansen from further participation. 그러니까 플로리다 코트에서 뭐랄까요? 저 핸슨으로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하면서 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수주형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Unsuccessfully urged it as a res judicata Delaware dispute. 델라웨어 소송에 대한 res judicata가 뭐예요? 결국 레가티가 수증자가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해봤네. res judicata하고 이제 라고 주장했는데 실패해봤어요. 레스틱스 로켓터를 봤는데 이것도 처음 봤는데 C프로에 보면 레스 주디카타가 있고 컬렉터 에스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레스 주디카타는 이제 클레임 프리코션 클레임 일사부재의 원칙이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하나는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이건 클레임. 컬렉터는 그 엘리먼트가 유사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안 된다. 클레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상해소송, 자동차 상해소송을 걸었어. 근데 지니까 또 옆에 또 법원에 가서 또 상해소송 걸었어.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안 되는 거죠.
엘리먼트, 컬렉터 엑스포트, 저것도 아주 잘하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이거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따진 컬렉터 엑스포트, 캘리포니아인데, 이것도 이제 엘리먼트죠. 네. 클레임 구성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클레임이 보통 주의, 한마디로 듀리 케어, 주의 의무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주의 의무, 스탠더드 듀리 케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게 뭐죠? 네글리전스. 네글리전스에 주의 의무를 게으르면 네글리전스죠. 네글리전스에 대한 과실이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뭐, 엘리먼트가 뭐 있잖아요. 자, 브리치. 브리치. 듀티 브리치. 포제이션 데미지. 포제이션 데미지. 이게 이제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한슨 데클라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C프로라든지 Will and Trust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959년 1월 13일 날 판결에서 델라워 찬슬러죠.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찬슬러 코트니까 델라워 형법법원 판사는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그 신탁과 파워 어파인먼트, 이 재산의 분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는, 자, 뭐예요? 유효하다. 자, 현재의 델라워 법령에 따라서 유효하다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신탁 재산을 갖고 있고, 이미 생전에, 소위, 망자가, 그죠? 유언자가, 신탁자가 자기 신탁 회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꾸면서 신탁 재산을 신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델라워 법령은 상당히 맞는 거죠. 그리고 신탁 자산, 이 코퍼스가 적절하게 뭐예요? 델라워 신탁 회사에, 그리고 더 어포인티 한슨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다른 어포인트한테 적절하게 지불됐다라 한 거죠. 이미 지불된 거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신탁 재산이 이미 지불되고 있었어. 그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Income for life. 그랬죠? Income for life. Income for life. 자, income for life. Income life and income for life. 첫째, 두 번째, remaindment. 그러니까 뭐예요? 베니피셔리한테 죽을 때까지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자, 그 밑에 인시들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거겠죠. 보게 되면, 끊겨봐. 그래요. 예. 오늘 배운 거는 좀 어렵더라도, 헷갈리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과목에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윌 트러스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되고, 들어서 신탁회사를 세워서 이제 유언을 재산을 맡기고 돈 해달라고 했는데 델로웨이 쪽에 있는 거에 맡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플로리다. 예. 그렇죠. 라고 여기.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예. 펜실베니아에 살았다가, 예,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에 이제 신탁회사를 이제 돈을 맡기고, 이제 플로리다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플로리다가 죽기니까 죽으면 플로리다에서 유언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베이트 코트가 있으니까 플로리다의 고난이 있어요. 법적 고난은 그 유언장에 대한 집행 고난이 있어요. 근데 유언장에 대한 집행 고난이 있지만 신탁자산에 대한 집행 고난은 또 별개예요. 근데 신탁자산을 유효하게 창설하는 것이 저쪽 델라웨어 쪽이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 재산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유언 재산은 다 모아야 되겠죠. 모아야 되려고 그러면 플로리다에 있는 재산은 관계없어요. 뭐 재산을 모으는 건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근데 신탁자산을 이제 끄집어다가 이제 플로리다에 집어넣으려니까 이해 당사자를 찾아가지고 신탁 회사한테 연락을 했죠. 가볍게 연락했죠. 그러니까 뭐 일반 우편물을 보내니까 뭐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찢어버렸는지 모르죠.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신탁회사 창단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판결 나왔죠. 판결 나온 게 이제 신탁자산도 한마디로 다 포함해서 이제 소위 자녀 유언의 자녀 재산으로 등재해서 분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해 당사자가 뭐냐면 자식이죠. 그 사람은 돈을 왕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탁자산은 플로리다에 관할이 없다. 관할이 없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럼 뭘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제 3조인가요? 따라서 full faith and credit 조항에 따라서 요 인용을 그대로 해야 된다. 플로리다에 나왔던 어디든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죠? 이쪽 델라웨어에 있던 그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에다 이제 신청했죠. 상고가 받아들 허가가 나오고 결국 상고 허가 나온 즉시 뭐라 했죠? 플로리다에 있는 판결을 일단 잠정적으로 무효화시킨 거예요. 중지하라. 중지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랬죠. 이게 차라리 판단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플로리다가 잘못했다. 판결은 무효니까 너희들 이 판결은 무효니까 다시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내니까 파기환송하니까 그것대로 다시 심리해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판단하라. 뭐죠? 신탁의 돈 액수 제한은 없나요? 이거 신탁 재산은 이제 한마디로 제한은 없지만 은행에서 자기네 규정이 있죠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신탁하잖아요. 예.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신탁을 하는데 월급 해가지고 얼마도 신탁할 수 있고 신탁 부금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봉급 받는 사람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그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다 틀리니까 그건 신탁 룰이 따로 있어요. 은행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하니까 좋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디 하는가요? 여기서 보면 Florida Supreme Court to remand with instruction to dismiss Florida suit then pending on the appeal. 당시에 이제 어필 상태 있죠. 상고에 있었던 이 내용 플로리다 판결을 이제 기각시키면서 환송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no full faith and credit question were raised.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motion was denied. 그런 신청은 이제 거부됐고, 그 다음에 Florida Supreme Court affirmed Chancellor's conclusion. 그냥 결국 뭘까요? 플로리다 슈프림 대법원은 뭘까요? 결국은 델라웨어의 결론 자체를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되고, 플로리다 법은 뭐죠? 신탁의 소위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용됐죠.